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 372페이지 12절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 배울 건데요. 자, 이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양도세를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종합소득세인데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은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은 지금까지 배운 게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이나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 해서 분류 과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소득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우리 사업이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요. 공급업이 있고 임대업이 있어요. 공급업이라는 건 판다는 뜻이고요. 임대업은 대여한다. 대여하는데 주로 월세를 말하는 게 대여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업에는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한 개인은요. 어쩌다 한번 부동산 파니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아예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사업소득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복성이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순수한 개인이 우발적으로 한 번씩 부동산 팔 때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을 부과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판다 이게 매매업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주택을 뭐 한 다음에 신축, 자기가 스스로 건축한 다음에 팔았다 이러면은 일명 건설업이라고 하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업이냐?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무슨 업일까요? 매매업입니다. 상가 신축도 매매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사다 팔았다? 매매업입니다. 토지 개발한 다음에 땅 팔았다? 매매업이고요. 다 매매업인데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을 때만 주택 신축 판매업, 즉 건설업이 되고 상가 신축했다, 공장 신축했다, 토지 개발해서 팔았다. 다 매매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을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나가는 게 임대업인데 임대업이 꾸준하게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임대업 갖고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업 이거죠. 부동산 매매업은요.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러면 상가를 신축하여 팔았다 이러면은 매매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로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것도 뭐냐?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은요. 일명 건설업인데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도 건설업 본다. 건설업자가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해도 건설업 본다.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 소득으로 본다.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기 전에 잠시 대여했다가 나중에 그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다. 결국 1번부터 5번은요. 다 주택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1년에 여러 동을 져가지고 팔아야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 아니라 단 한 동을 짓고 팔아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은 차이점만 알면 되고요. 요즘에 와서는 뭐 매매업이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다. 사실 우리 시험 문제형이 등장한 건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 372페이지는 부동산 매매업을 설명한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 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나와 있는데 그 업종 구분이 이겁니다. 두 가지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업의 산출세액 나와 있는데 사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부동산 매매업 뜻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에 오면 2번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인데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은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건설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74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내용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 내용 플러스가 주택 신축 판매업을 뜻하는 겁니다.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거 19-5에 나와 있는데 다섯 가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부동산 무슨 업? 임대업입니다. 자, 주로 시험은요, 임대업이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업, 최근에 아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21회 때 나왔고요, 22회 때 나오고, 23회 때 한 번 쉬었고,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자, 요게,
21회 때 나왔고요. 22회 때 쉬었고, 그 다음에 23회 때, 24회 때, 25회 때 이렇게 꾸준히 나오다가 26회 때 또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회 때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20회, 21회 두 번 나오다가 한 번 쉬었고, 23, 24, 25회 때가 나오다가 작년 26회 때 안 나왔으니까 올해 27회 때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업 때문에 공부할 건데,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첫째, 과세 대상이 있는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 특히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 의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한 것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도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했다든지 또는 부동산의 권리 중 두 가지, 전세권, 임차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을 대여했다, 전세권을 대여했다, 임차권을 대여했다 이렇게 해서 대여하는 것은 다 임대업으로 봅니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때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한다 이런 겁니다. 1번 문항 같고요. 23회 때는 요거를 세 문장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냈느냐?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할 때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틀렸어요. 지상권을 대여할 때는 사업소득이다. 그 말도 틀렸고요. 지역권을 대여하는 것도 사업소득이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대여하면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의 권리 중 전세권, 임차권도 임대하면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전세권, 임차권도 다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한다.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한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 대가를 받은 경우도 임대업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느냐고 부동산으로 갖고 대여했다. 이런 경우도 다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도 임대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고용이 있죠. 가옥의 토지라든지 광고용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도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높은 빌딩에 보면 그 옥탑에 보면 광고판이 있고요. 측면에도 광고판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임대예요. 건물은 내부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측면이나 옥탑도 임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농경지나 이마에 광고판 많이 있죠. 그것도 다 임대업으로 봅니다. 자, 이 5가지는 현재 임대업에 대한 과세 대상이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1번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4번, 1번, 4번이 23회 때 나왔어요. 2번, 3번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요. 1번, 4번, 5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1번하고 4번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임대업에 대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375페이지 보면 대상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비과세 사업소득 나오는데 오히려 시험 목적상 비과세가 더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우리 대표로 논과 밭이죠. 논과 밭을 보통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요 시골의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농지를 시골에 있는 걸 샀다 이런 사람들이요 시골 가서 농사 안 지니까 시골에 있는 친구나 친인척한테 부탁해서 농사 짓고 1년에 나 쌀 세가만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여했는데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작물 생산 용도로 대여했을 때만 비과세합니다. 근데 논밭을 대여해줬더니 대여받은 사람이 거기다 주차장을 쓰더라. 이런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을 무슨 생산? 작물 생산이에요. 근데 시험 목적상 우리 1번은 잘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소유자라고요? 한 개의 소유입니다. 임대수가 하나가 아니라 소유가 하나예요. 하나를 소유한 자가 하나를 임대했을 때는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주택 소유자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가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데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일명 고가주택이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나의 소유자가 고가주택을 소유했다. 이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기준시가로 따졌을 때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배제입니다. 그 한 채를 소유한 자가 그 하나를 임대했을 때는 원래 비과세인데 그 하나 자체가 고가주택이라면 과세겠다 이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두 번째는 국외 소재했다.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요 두 번째 나오는 국외주택 의외로 제일 또 함정으로 잘 나와요. 거의 5번 중에 4번 언급했으니까 거의 다 요 문장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과세한다. 20회 때, 21회 때, 23회, 24회 때 다 언급했고요. 25회 때만 한번 빼놓고 말했기 때문에 거의 국외 소재는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고가주택 소유자 하나라도 과세하고요. 그게 하나하면 원래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라면 과세하겠다. 그리고 국외 소재하는 거라면 무조건 과세하기 때문에 어디에 소재하느냐 이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는요.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요. 2천만 원 이하이자는 분리과세하고요. 올해까지는 2016년도 12월 30일까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위에 나오는 거하고 차이점은 위에는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대 놨을 때는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 거고 단 고가주택이 아닐 거, 해외주택이 아닐 거 요거고요. 밑에 나오는 거는 주택이 2개든 3개든 다 따져가지고 총 수익금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이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꼭 2개, 3개 있는 사람이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주택수를 따져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비과세. 세 번째는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판단 이렇게 나오는데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을 한 개 소유한 건데 요거를 만약에 한 개 주택을 임대했다 합시다. 한 개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걸 월세 놨다. 월세라는 거는 임대 보증금 받고 월세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 비과세. 월세를 놨으니까 한 개 소유자가 한 개를 월세 놨을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전세를 놨다. 전세를 놨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는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월세를 넣으면 비과세인데 전세를 넣으면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이라면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리 한 개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월세를 놨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을 만약에 전세 놨다. 그럼 고가주택을 전세 놓으면 이것도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전세는 대상이 아니고 월세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국외 소재했다. 국외 소재하면 아무리 한 개라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한 개 주택을 월세 놓으면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국외 소재한다 그러면 과세가 되고요.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2개가 있다. 2개입니다. 그러면 1주택이 아니라 2개의 주택입니다. 그 2개의 주택을 소유했다. 그랬을 때 2개의 주택을 소유했는데 월세를 놨어요. 월세를 넣으면 원래 과세합니다. 과세. 하나 소유자만 비과세고요. 2개 소유자부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한 개 주택 소유는 비과세, 2개 주택 소유자는 과세가 됩니다. 다만 요 과세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월 소득 전체에 따져서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세를 놨다. 전세를 넣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를 넣으면 과세가 되는데 그 총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라면 올해 말까지 비과세. 내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올해까지는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 주택 소유자냐, 2개 주택 소유자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는 비과세,
비과세, 단 크게 고가주택이라든지 국외에 소지했다면 과세되고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를 계산할 건데 하나 소유자는 비과세가 되는데 어떻게 따질 거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는요, 한 개로 봐요. 한 개로 본다는 건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만 구분 등기, 우리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한다는 건요, 결국은 다세대로 가겠다 이들. 다세대는 하나하나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한 개 주택이다. 원래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전체를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의 주택으로 봐주는데 요거를 다세대로 만들었다. 구분 등기했다는 건 다세대가 되는 건데 다세대가 되면 하나하나가 주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동 소유는요, 가장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대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각각 소유로 하되 그들 간의 협의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의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공동 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봅니다. 다만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 소유로 하되 그들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의 집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전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다시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자기 집도 임대하면서 다른 사람 집 빌려다가 또 자기 명의로 또 임대하면 그때는 주택세에 포함하겠다. 그러면 하나일 때는 비과세인데 두 개 이상부터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수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를 합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면 두 개 잡히면 두 개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한 개 소유자만 비과세, 두 개 소유자는 합쳐가지고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안 되면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과세되고요.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해도 이를 합산하기 때문에 나 하나, 배우자 하나면 두 개를 잡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주택수 계산. 요것도 의외로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주택수 네 가지가 있어요.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임차 전대받았을 때 전전세하는 거, 본인과 배우자. 요것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수 계산해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수입 시기는요. 첫째,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그 정해진 날로 하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총 수익 금액 나와 있는데 총 수익 금액은요. 요 금액을 합산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료는요. 보증금을 임대료로 따져서 간주임대로 따지고 관리비 수익과 보험 차익이 있는데 요걸 다 더한 게 우린 총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첫째, 임대료란 부동산 임대하고 수입하는 월 임대료는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월 임대료, 월세가 요 임대료를 말합니다. 그게 6개월 임대했으면 월 곱하기 6개월 따지면 되고요. 1년 임대했으면 1년치 따지면 돼요. 그게 임대료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주임대료는요. 일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그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데 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큰 돈이다 보니까 요거를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를 줘요. 그 이자도 여기서는 간주임대로 따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받아요. 월세 200만 원에 보증금 2억. 그러면 요 200만 원만 수입이 아니라 요 2억을 은행에다 예금 넣으면 이자를 받는다. 그 이자율을 계산해서 요 2억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나오면 그 금액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임대 놓은 사람은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면 그만큼 수입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요.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했을 때만 산입하기 때문에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 이게 조건이 맞아야지만 충족돼야지만 산입해요. 그러면 2주택자, 1주택자는 그 보증금 얼마든 산입이 안 되고요.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 초과해야 됩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국민주택이죠. 85제곱미터 이하임에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는 올해 말까지는
판정세 안 내겠다. 그러면 나는 4주택자인데 85제곱미터 이하가 2개 있다. 그럼 빼버리면요. 2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간주임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 초과했을 때만 산입하는 거지. 이 2개 중에서 하나가 안 맞으면 산입 자체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관리비 수입은 뭐냐면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하는데 이 건물주는요, 임대료만 받아가야 되는데 건물 유지비나 관리비를 명목으로 또 받아가면 그것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요. 전기료와 수도료는 공공요금인데 이 공공요금을 초과해서 더 많이 받아가면 그것도 관리비 수입이라고 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차익이라고 해서요.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있으면 다 산입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 산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게 요 말이죠. 자, 일반 부동산 간주임대 계산인데 한번 사례를 보면 요거예요. 자, 상가 건물 임대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2억 받고요. 월세 5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보증금도 받죠. 그 다음에 월세도 받았어요. 이 건물을 임대해서. 그러면 월세는요. 월세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천만 원이 임대 수입이에요. 임대료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은행에다 예금 들면 이자가 파생돼요. 그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소소한 6천만 원이 월세였다면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하면 6,700만 원이 총수익금액이 돼요. 자, 똑같은 거를 을한테 임대했다. 보증금 3억에 월세를 400만 원 받겠다. 똑같은 건물을 임대한 겁니다. 그러면 월세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4,800만 원이 임대료가 되고요. 3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했더니 1,000만 원 나왔다. 좀 아까 보증금 2억일 때는 700만 원 나왔다면 3억 원일 때는 아무래도 이자가 더 많이 파생되겠죠. 이것도 간주임대로 따져서 총수익 금액은 얼마냐? 5,800만 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총수익 금액을 따질 때는 임대료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간주임대로도 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가나 이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얼마든 다 산입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이게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이거 월세 났습니다. 곱하기 12개월. 그러면은 1,200만 원이 되니까 이 임대 수입이 1,200인데 이 1,200만 원은요. 한 개 소유자가 임대했을 때는 뭐 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죠?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다만 이때 이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럼 두 개 소유자입니다. 그럼 월세 200에 12개월 따지면 2,400인데 한 개 소유자는 비과세 주는데 두 개 소유자는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3,600만 원이니까 이때는 2천만 원 초과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임대 수입으로 잡아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집을 전세 놨어요. 보증금 3억 받았다. 그러면은 요건 월세가 아니라 전세니까 수입은 똑같은데 이 전세 놓은 보증금이 합산해 가지고 3억 원 초과했어요. 총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주택수도 3개고요. 그다음에 총 보증금이 6억 원이다 그랬으니까 3주택 이상이면서 총 보증금이 3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 보증금을 따진 거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요. 그러면 이 총수익금액에 산입한 이유는 간주임대로 잡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주택은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해야지만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지 무조건 계산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세 집 중에서 하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다면요. 판정수에 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이 3주택인데 이걸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이걸 빼버리면요.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총 보증금이 6억이라도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만 산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총수익금액 계산 특례까지 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법은 다 정리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25, 24, 23회 때 나왔는데 381페이지까지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이게 관리비 지금 나오는 게 임대업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월부터 3월 달까지 기본 강의는 다 마무리했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소득세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기본서 다 뗐습니다. 이제 다음에 만날 거는 이제 기출문제 4개념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기본 강의는 다 마무리하죠.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